네, 이번 시간에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시간인데요. 당선인들 만나 선거 기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국회 활동 계획들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주병 선거구 김성주 국회의원 당선인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먼저 청취자분들과 전주병 유권자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전주의 변화와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저 김성주를 선택해 주신 전주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선거 기간 내내 바꿔달라, 꼭 이겨주세요라고는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잘 해주세요라고 하는 당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 선수를 바꿨으니 정말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에 무거운 마음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다짐을 한다면 예. 정말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어제와 그제 틈틈이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와 전주시와 바로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예. 앞으로 전북과 전주 어느 방향으로 나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한 것입니다. 대표 선수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만큼 이제 각오를 좀 더 남다르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실 텐데 예. 사실 이제 초선의 경험을 갖고 계시고 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겪으셨고 사실 또 도의원을 2번이나 하신 분으로서 이제 정치를 이제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토대는 충분히 마련된 후보였다 이런 평가를 좀 받으셨다고 보십니까? 이번 선거에서 어떠셨습니까? 선거 과정을 좀 한번 살펴보죠. 예. 먼저 많은 시민들이 이미 이제 김성주라고 하는 후보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그에 대한 평가와 판단도 이미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만큼 어떤 기대와 요구도 뭐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예. 저도 뭐 도의원 시절에는 주로 지역의 의제만 다뤘고 초선 야당 국회의원 시절에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만 집중적으로 하고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뭐 바람직한 걸로 생각했고요. 이제는 저희가 여당의 재선 의원이 되었고 제가 전북을 위해서 전부를 걸겠다고 한 만큼 전라북도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철학과 비전을 담은 목소리를 내어서 전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합니다. 이제는 여당의 재선 의원이 됐고 전북에서는 이제 3선 의원이 없기 때문에 재선임이 이제 가장 경력이 많은 현역 의원이 되셨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싹쓸이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남원 임실 순창의 이홍호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코로나 정부로 인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바람, 그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결과도 있었겠고 후보자들의 어떤 개인의 경쟁력도 있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의 어떤 그 영향이 좀 큰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았다고 보고요. 또 정부와 함께하는 여당에 대한 지지 또 그 반대에 있는 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선거의 승리와 권력에 집착하는 모습에 대한 심판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번 선거에 여당에게 많은 의석을 몰아주어서 일할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고요.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지난 4년 전에는 그런 그 문재인 후보에 의한 정권 교체 가능성, 또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반문 정서가 있었죠. 굉장히 좀 있었기 때문에 대안으로 안철수 국민의당을 선택을 했습니다만 그 선택이 잘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도민들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민주당의 회초리를 들었다면 이번에 민주당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줬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선거 공약 좀 지역의 현안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뭐 힘든 선거를 치르셨고 또 치열했습니다. 결과는 예상 외로 또 김성주 당선인의 많은 득표를 얻었습니다만 사실 토론회 과정에서 재산 누락 관련해서도 그렇고 많은 그 질문과 공격을 좀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혹시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저는 살아오면서 도덕성을 가장 큰 생명으로 해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재산은 한 4억 원 정도 됩니다. 예. 전체 뭐 부모와 배우자 재산까지 합쳐서 10억 재산 신고했습니다만 예. 개인적인 재산이 약 4억 정도 됩니다. 그거는 20년 넘게 살아오고 있는 아파트와 그다음에 예금과 그다음에 보험 가입 내역이 전부입니다. 예. 저는 땅 한 평 갖고 있는 게 없고 상장 주식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회사를 운영하면서 설립 자본금을 지분 형태로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예. 이건 국회의원이 되면서 재산 등록 신고를 했고 그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에는 그 공직자 그 재산 등록법에 따라서 예. 백지 신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지 신탁하게 되면 재산 가액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공직자 재산 신고 목록에 빠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퇴직하면서 했던 재산 신고를 그대로 이번에 공직 후보자 신고를 하게 됐기 때문에 그 예. 부분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그 갖고 있는 그 지분을 주식의 액면가액을 백지 신탁했고 그 20년 기간이기 때문에 예. 이미 예. 그거에 대한 재산권을 제가 포기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에서 이제 뒤늦게 예. 백지 신탁한 재산이라도 신고하는 게 맞다. 누락됐다고 하는 지적을 받고 인정하고 예. 투표 당일날 그 누락 사실을 공지함으로써 해결이 된 것입니다. 예. 예. 나머지 추가적인 뭐 조사가 있다면 해명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도의원 2번 그리고 초선의 경험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성주 당선인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북을 위해 전부를 걸겠다. 선거 운동 당시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국민연금과 연계한 금융도시의 도약 이 부분을 강조하셔서 이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뭐 국민연금 기금본부가 전북으로 오게 된 제 장본인입니다. 예.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했고, 예. 그 다음 년에 2013년에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서 예.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LH를 빼앗긴 상처를 안고 있는 도민을 상처를 회복하고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노력으로 했던 것입니다. 예. 이제는 국민연금은 700조가 넘는 기금을 갖고 있고요. 작년도 실적도 무려 73조 원의 창사 이래 최대의 수익을 이룸으로써 예. 이제 전주에 효과적으로 안착했다고 봅니다. 또한 작년 올해 들어서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6곳이 전주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예. 예. 앞으로 국민연금은 천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예. 이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전주를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비전을 이번에 다시 또 내세운 것입니다. 예. 아직도 그 참 이 전주에 온 기금융본부를 비롯해서 이 논두렁 뭐 본부 뭐 흔들어대는 그 타 지역의 또 정치권 그래서 전북의 정치권 특히나 이번에 이제 민주당의 어떤 일당 체제에서 강하게 좀 목소리를 내시고 국권이 좀 지켜가면서 금융도시의 도약을 좀 지켜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그동안에 뭐 야당 시절에 예. 오게 했고 또 여당이 되어서 국민연금 이사장을 맡으면서 예. 굳건하게 성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 이제는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전주를 국제 금융도시로 만드는 예. 그 계획을 이제 실천해 나갈 단계입니다. 예. 금융공공기관 이전도 말씀을 하셔서 관련 기관 어떤 곳들이 좀 있겠습니까? 우선 좀 전주를 자산 운용의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하는 정부 내에 합의가 있습니다. 예. 그러려면 이 운용을 하는 한국투자공사나 한국벤처투자 이와 같은 국민연금의 운용 성격과 비슷한 기관들이 모이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낳게 됐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하는 생각에 이번 공약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예. 자, 전주 가불병 중에 이제 병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전주형 일자리 그리고 탄소와 수소 경제를 활용한 일자리를 또 강조하셔서 이 부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가장 지역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떠나야 되느냐. 예. 여기에 좋은 일자리가 많다면
굳이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청년 유출률이 굉장히 높은 도시죠. 심합니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는 있는데 왜 전주형 일자리는 없느냐. 그래서 제가 오랜 고민 끝에 전주형 일자리를 전주의 탄소 산업과 완주의 수소 산업을 연계시켜서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창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주의 효성을 중심으로 한 효성 휘비스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 복합 소재.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녀가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완주의 수소 생산업체, 수소 연료 탱크 제조업체를 활용해서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이 세계 최대의 수소 트럭, 수소 버스 생산 기지로 만들어야겠다는 거죠. 그 두 개를 연결해서 전주형 일자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 구상입니다. 아울러서 자가용 없이도 살 수 있는 전주, 대중교통 개편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 교통복지도 상당히 시급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많은 시민들을 만나보면 특히 교통 약자를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나 학생들 자가용 없이 살 수 있는 도시에 대한 열망이 강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버스의 불편함, 자주 다니지도 않고 그리고 노선도 오래 걸리는 이거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가용 없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라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은 지하철과 버스와 마을버스가 환승치가 잘 돼 있어서 실제 저도 서울에 자주 출장을 갑니다만 승용차 없이도 다니는데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근데 전주는 승용차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차량 승용차 그 보급률이 전주 시민 27만 세대가 사는데 자동차 등록 대수가 27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많이 만들어줘야죠. 도로 또 넓혀줘야죠. 거기에 많은 시민들의 예산 세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대중교통인 버스를 서울처럼 지간선 체계, 마을버스 연계해서 잘 만들어주면 그러면 자가용 없이도 전주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해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KTX 이용 많이 불편해하시는데 좀 증편도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증편도 해야 되고 SRT도 전주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19대 복권복지위원회 간사도 맡으셨고 김성주 케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복지에 더 초점을 맞추실 것 같고 시간이 하루때면 좀 더 많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뒤에 또 이상직 당선인을 만나봐야 돼서 끝으로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들과 또 유권자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4년 각오를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도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들 정말 잘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한 팀이 되어서 협업하고 전라북도 현안을 힘있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약속드립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대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 선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표에 어울리는 걸맞는 그런 활동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병 선거구의 김성주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